1학년 1학기 덧셈과 뺄셈을 주제로 하는 YTN의 수다학이라는 방송 프로그램 화면입니다. 손가락셈 고치는 특급 비책, 이런 자막이 눈에 띕니다. 손가락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화면 밑에 있는 자막에 전문가라는 사람의 비효율적이다 이런 멘트가 눈에 띄고, 그러니까 손가락셈은 덧셈과 뺄셈의 비효율적인 나쁜 행동이고, 따라서 손가락셈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를 하지 않도록 고쳐야 한다, 이런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는 이미 이런 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도 할 수 있죠. 그리고 1학년 덧셈과 뺄셈 3 더하기 5, 4 더하기 8, 8 빼기 3, 12 빼기 7 이런 문제의 답 암산으로 즉각 구할 수 있죠. 그런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손가락셈은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1학년 아이들이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전 영상을 보았던 여러분들은 1학년 아이들이 덧셈과 뺄셈의 답을 수세기에 의해서 구한다는 사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학년 초기에는 아직 유아의 수세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면에 등장하는 이 전문가라는 사람은 아예 그런 발달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아이들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암산으로 답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결과 손가락셈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전문가라는 사람은 1학년 교과서 덧셈 뺄셈 문제에 사파가 왜 함께 제시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계산에 답 구하기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런 것까지 눈여겨볼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사파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사파를 보고 수세기를 하면서 덧셈과 뺄셈의 답을 구하도록 배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은 수세기로, 2학년은 알고리즘으로 각각 덧셈과 뺄셈의 답을 다른 방식으로 구한다는 것, 이 전문가라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셈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로 앞의 영상에서 우리는 손가락셈이 인류 문화의 유산이며 굉장히 훌륭한 인지도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암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아이는 계산 과정을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손가락은 정말 훌륭한 수학적 도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세기를 적용한 덧셈과 뺄셈을 충분히 연습하고 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도구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아이는 비로소 숫자만 보고도 암산이 가능합니다. 일단 암산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요, 손가락을 사용해서 덧셈과 뺄셈의 답을 구할래? 라고 하면 아이는 오히려 왜 귀찮게 손가락을 사용하냐고 반발할 겁니다. 이렇게 아이가 손가락셈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존중해 주지는 못할 망정 손가락셈은 아이에게 이걸 고치겠다고요? 참 기가 막히네요. 잠시 후 방송 카메라는 수줍은 표정을 한 여자 아이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몸을 비비고다가 책상에 엎드린 채 연필을 놓고 손가락으로 셈을 하고 있네요. 이 아이의 모습은 앞에서 보았던 영국과 미국 아이 사뭇 다르죠. 싫은 걸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화면에는 아이의 손가락셈에 뭔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막까지 넣어서 강조하고 있네요. 이 화면이 나가자마자 스튜디오 안이 갑자기 왁자지껄 떠들썩해집니다. 진행을 맡은 두 남자 연예인, 초등수학교육 전문가라는 젊은 두 여성 게스트 각각 한마디씩 던졌기 때문이죠. 손가락 쓰면 안 되는데 하기 싫다는 표정이네 등등. 화면에 등장한 아이가 점점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 엄마도 손가락을 사용하지 말라고 다그치네요. 그럼 이 아이도 앞에 교실에서 보았던 그 아이처럼 죄책감 속에서 손가락을 감추고 계산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아이 엄마의 걱정스러운 인터뷰 장면이 이어지네요.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답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 엄마의 기대. 결국 암산을 하라는 겁니다. 아이 엄마뿐만 아니라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는 물론 게스트로 출연한 전문가 그리고 PD까지 모두 이 아이에게 암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어른들의 무지, 성급함 이것들이 결합해서 한 아이를 불행에 빠뜨리는 과정이 방송 화면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1학년 덧셈과 뺄셈의 핵심은 계산의 답이 아니라 수학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를 익히면서 한 걸음씩 매우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저절로 암산 능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어른들은 그런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이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저 암산만을 강요하고 있으니까요. 게스트로 출연한 전문가들이 사전에 아이의 덧셈과 뺄셈 실력을 테스트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함께 볼까요? 3발 자전거와 4발 자전거의 바퀴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덧셈 문제의 답을 아이는 정확하게 7개라고 답했습니다. 6보다 4 큰 수가 10이라는 아이의 정답. 이런 걸 보면요. 아이의 머릿속에는 자연수의 계열성이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남자아이가 7명이고 여자아이가 3명이다. 이때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보다 4명이 더 많다. 이런 뺄셈의 답도 답안지에 아이는 정확하게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미 훌륭한 계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암산이 아닌 수세기로 덧셈과 뺄셈의 답을 구했을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어느 시점부터 아이는 암산으로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아이의 답안지가 깨끗하다고, 손가락으로 세맸기 때문이라고, 아이가 마치 무슨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이걸 고치겠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죠. 정작 무지한 거는요, 아이가 아니고 자신들이 뭘 가르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거든요. 멀쩡한 아이가 순식간에 수학을 못하는 바보로 둔갑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네요. 뺄셈식 쓰기를 가르친다면서 뭘 하고 있는지 볼까요? 전체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결국은 수색이 아니에요? 책상 위에 파란색과 노란색 도구들이 놓여있는데 이것도 결국 개수 세기를 위한 겁니다. 하나씩 세어가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요, 손가락으로 세면 되는 것 아닌가요? 괜히 엉뚱하게 돈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뭐하러 구입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1학년 덧셈과 뺄셈 단원의 핵심은 이미 누누이 언급한 것처럼 아이가 생애 최초로 접하는 수학식, 즉 수학 기호를 사용한 덧셈과 뺄셈식 표현입니다. 하지만 정작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라는 사람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 화면을 함께 보세요. 식으로 표현하기 이런 과제에서 덧셈 기호 플러스와 뺄셈 기호 마이너스 그리고 등호까지 친절하게, 너무나 친절하게 이미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뭘 하죠? 네모 안에 그저 숫자만 채우면 됩니다. 진짜 해야 될 것 뭐예요? 등식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수학 기호 쓰기의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1학년 덧셈과 뺄셈 단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 사람들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교과서를 너무 믿었다는 겁니다.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1학년 2학기 교과서에 덧셈과 뺄셈 첫 단원에 갑자기 2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이 등장합니다. 아직 수 감각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고 또 기호의 습득이 완벽하지 않은 아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2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수세기 손가락으로 셈할 수 없으니까요.
1학년부터 수학학습에 부진화가 나타나는 원인을 이렇게 교과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2학기의 마지막 단원이나 그 다음 학년, 즉 2학년에 있어야 할 내용이 첫 단원에 나오니까요. 어처구니 없는 건 첫 단원에 있어야 할 한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이 오히려 마지막 6단원에 있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자기들의 방식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엉터리인 교과서를 무작정 따르면 멀쩡한 아이가 부진화로 전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진화가 나타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이들 탓이 아니라 어른들 탓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소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굿데이.